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나한테면 거수경례 붙이면서 이렇게 깎듯이 사령관님 한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좌파 반국가 세력들은 전두환 각하처럼 밀어붙여야 돼. 제압을 해야 돼. 영구 집권 가능해. 그러면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문건 만들어서 공적으로 한 게 아니고 비단아 씨가 한 거예요. 비단아 씨 누구예요? 군산보살. 군산. 그러니까 사주 넣어가지고 다 물어봤잖아. 맞아. 네. 믿어도 되냐고. 그게 장난이 아니라는 네, 거야. 네, 그래서 총살이에요. 네. 총살이야.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법이 그렇다는 법이 거야. 총살이에요, 그 법이. 수사는 지금 지기현이가 룸사롱 갔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핵심인데 뭐 마약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개한 나라에서 마약 수사를 무마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 돈을 뭐 슈킹했다면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즈가 한번 싹 돌려야지 또. 꼭 해야 돼. 이거는 예. 진짜 너무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네. 대선 이슈에 조금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시 한번 요거 짚습니다. 예. 한겨레가 요새 너무나 훌륭한 보도를 많이 예. 합니다. 한겨레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끔찍한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 노상원이 노상원. 네. 노상원이가 네. 이번 계엄의 실제 기획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정황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노상원이는 2020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2020년부터. 네. 그리고 노상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네. 수사기관에서 이거 압수를 했거든. 그걸 봤는데 내란 바로 전날 누구랑 이제 전화 통화하는 게 이제 그 있었던 거야. 블랙박스에? 거기에. 블랙박스에.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윤석열하고 한 4, 5년 정도 알고 지금은 내가 비선으로 돕고 있다. 나중에 좀만 시간 지나면 내란 전날이야. 네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내가 그동안에 왜 바빴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전날에 내란 전날에. 네. 이거는 뭐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 통화하는 거니까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없죠. 그렇죠. 예.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런데 검찰이요. 비상계엄 선포문 그리고 비상계엄 포고령 그리고 최상목 문건 예. 이런 것들을 그 끔찍한 노상원이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궁금했잖아. 그렇죠. 노상원이가 작성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그 근거가 뭡니까? 검찰이 2월에요. 수사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하거든요. 이 수사 보고서가 뭐냐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하고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분석하는 보고서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진짜 재밌는 게 발견이 되는데 그 노상원 USB 속에 있는 한글 문서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큰 목차에서 작은 목차로 단락을 구분할 때 저 네. 까만 점 네모, 그다음에 까만 점 세모, 그다음에 동그라미, 그다음에 작대기 요런 순서로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게 비상계엄 문건에도 비슷한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뭐 그리고 그 동그라미 표시 있지 않습니까? 예. 노상원 문건에는 이 동그라미 표시가 그냥 한글 자판에 있는 게 아니고 네네. 한글 프로그램 특수 문자 중에 라틴 표기를 활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이것도 역시 비상계엄 문건에서 비슷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빼박인데. 그리고 제목을 또 가운데 정렬, 진하게 밑줄 요렇게 노상원이 문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말 이상하게 비상계엄 문건에도 비슷하게 이 빼박이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빼박이야. 그러니까 검찰의 결론은 아. 이 비상계엄 문건 관련 문건 이거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야. 그것은 검찰도 허술하게 기소해가지고 법정에서 다툼이 있으면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을 하기보다는 노상원 팀이 작성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불법 수사단을 제가 진상조사단에서 정보사 안에 불법 수사 2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단장이 노상원이다라고 제가 폭로했잖아요. 맞습니다. 내부 제보에 의해서. 근데 그 팀 안에 들어있는
한 40명의 간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의심하는 건 이모, 정모 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노상원을 시키는 거죠. 야, 요거 강조해. 요거 요렇게 표시해. 요렇게 하면은 이제 정렬해가지고 딱 기술적으로 하는 건 그들이 하는 거죠. 그렇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팀의 양식이 있는 거야. 그 총괄 책임 그걸 지시한 것, 그 내용을 지휘한 것은 노상원이다. 노상원이다. 이렇게 표현해 맞을 그렇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노상원이는 김용현하고는 매우 가까운 사이인 건 다 알지만 네. 노상원이가 윤석열하고도 가까운 사이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김용현이가 이거 중요합니다. 예. 김용현이가 이거 계엄 포고령 선포문 윤석열이한테 12월 1일에 보고하러 갔다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예. 그 시간에 노상원이가 김용현이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노상원이 이미 자랑하기를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나한테면 거수경례 붙이면서 이렇게 깎듯이 사령관님 한다라고 그렇지. 자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김용현은 자주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관하고 경호처장하고 했으니까 네. 이들의 관계, 노상원과 이 윤석열의 관계는 오래됐고 오히려 그 노상원 배후에는 저는 옛날 똥별들 있잖아요. 전두환 때부터 지금 아마 아주 고액의 연금을 받고 여전히 전두환 시대를 그리워하는 향수에 젖어 있는. 그러니까 이 좌파 반국가 세력들은 전두환 각하처럼 밀어붙여야 돼. 제압을 해야 돼. 영구 집권 가능해. 그러면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문건 만들어서 윤석열한테 보고시키고 그 보고의 심부름은 김용현이 했다고 보고 그렇지. 이 부정선거니 이런 걸 문구화하고 하는 것은 노상원 팀이 했다고 보고 네. 그 노상원 팀의 이 인적 사항, 비화 폰 번호 이런 것들은 다 노상원이 확보하고 있다가 네. 이들이 믿을만한가 배신자인가 하는 스크린은 공적으로 한 게 아니고 비단아 씨가 한 거예요. 비단아 씨 누구예요? 군산에 군산보살. 군산. 그러니까 물어봤잖아. 사주 넣어가지고 다 물어봤잖아. 푼 거지. 맞아. 네. 믿어도 되냐고. 그게 장난이 아니라는 네, 거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건은 노상원 수첩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노상원 수첩이 이제 USB 포렌식을 통해서 보도로 이제 네.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수사 네. 2단 노상원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나는 아주 미치겠어요. 왜 안 이루어지냐 하면은 네. 이 지금 윤석열이 부인하잖아요. 난 노상원과 일명씩도 없다라고. 맞습니다. 네. 선을 끊죠. 그거 부인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단순히 6시간 군을 동원해서 내란 혐의만 받고 있는 거지만 네. 노상원을 매개로 해서 정보사 수사 2단 불법 수사단을 정보사 안에 군 내부에 만들었다. 불법 조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군사 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반란으로 너무 엮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럼 총살이에요. 네. 총살이야.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법이 그렇다는 법이 거야. 총살이에요, 그 법이. 수사는 이 지옥문을 여는 거와 똑같아서 검찰이 심 누구예요? 심우정이 입구를 꽉 막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심우정은 사표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의원님. 네, 그걸 눈치를 가장 빨리 챙 게 누구예요? 이창수. 이창수지. 이창수는 빨리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좀 다 좀 해주세요. 내가 진짜 무례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만약에 무례한 질문입니다. 네, 네. 만약에 의원님한테 네. 또 한 번 그 법무부 장관 자리 6월 3일이 아직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자리를 논하고 계시니까. 아니 뭐 자리. 아니 그 자리 주권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진짜 나 돌아버리겠거든. 이게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게. 근데 진짜 무섭다. 근데 이게 점점 나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YP 프로젝트까지 대통령 만들기까지 네. 노상원이 했고 네. 그 프로젝트에 나온 대로 윤석열도 실천도 했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나올수록 노상원 수첩에 나왔던 사람들 죽일 계획들이 진짜였다라고 하면 이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두환 각하는
광주만 어설프게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석열 각하는 다 그냥 전국의 반국가 세력을 일망타진하게끔 맞습니다. 내가 야.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예. 그것이 뭐겠어요? 노상원 수첩의 핵심 문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가고 가셔야 되니까 제가 네. 요거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가셔야 되니까 네. 아무튼 오늘 내 눈에 판사 출신 안 띄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 네. 저기 거짓말 좋아하고 네. 아니, 소맥 좋아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룸살롱에서 아니, 그런 판사도 있지만 네. 자 저희 정의의 판사도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법관 대표회의가 네, 이제 네. 좀 있으면 열리는데 네. 법관 대표회의를 앞두고 네. 지금 판사들이 내부에서 네, 네, 네. 조의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 네, 네.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와, 이 자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그 독재 권력에 맞서서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판사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 국민들이 그 핍박받는 판사들을 보호하려고 헌법을 피로 쓴 헌법 아닙니까? 거기에 이 사법부의 독립이 들어간 거예요. 국민이 넣어준 거지. 예.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타락하는 걸 국민을 대신하여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국난 극복하려면 사법 정의부터 회복하라. 사법적 수단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중대한 그래 역사적 소명을 맡겼으면 그게 충실해야 되는데 봤더니 윤석열 내란 수계하고 취미가 똑같은 판사예요. 술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고 오죽 좋아했으면 네. 국민들은 주말마다 촛불 드느라고 빛 드느라고 심장이 탔는데 지기현 판사는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토요일을 그렇게 얼굴 태우면서 보내고 우리는 가슴 태우면서 빛 들고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주권을 회복하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본인은 법대에 앉아가지고 내 예. 취미는 소맥이고 소맥조차도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는데 4시간 만에 거짓말이 들통이 났으면 들통이 났죠. 부끄러워서 자빠져야 되고 내려와야 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을 안 가본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을 한두 번은 다 가게 되죠. 저 역시 룸사롱 다 가고요.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의 50대 이후의 남성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봅니다.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 아니 생활이 어려워서 안 가본 분이 아니 이번에 공약이 뭐 룸살롱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거야 뭐야? 소외된 계층도 룸살롱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공약이야.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야? 아니, 안 가본- 지금 지기현이가 룸살롱 갔냐 안 갔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접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핵심인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와, 옹호할 거래. 아 그리고 본인이 갔는지 안 갔는지 나는 안 궁금한데 왜 나한테 알려줘? 왜 알려줘 나한테? 나 안 궁금해. 저는 최근에 와. 경제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그 호텔 경제학에 굉장히 꽂혀 있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호텔 하는지 진짜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꽂혀 있는데 그 당에 지금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룸살롱을 완전히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점에만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 룸살롱을 그 나이 때 안 간 사람이 없는지도 전 의문이지만 다 갔으면은 다 같이 법을 어기니까 서로 감싸주자는 동료 의식입니까? 무슨 뭐 공범으로 서로 아껴주자는 건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최욱 MC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문제의 논점은 50 넘은 사람이 룸살롱을 다 갔냐 안 갔냐가 핵심이 아니고 현직 판사가 룸살롱 가서 접대받은 사진이 나왔는데 그 전에 거짓말했고 가서 접대받은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그 접대받는 게 괜찮냐?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거를 물타기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랑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거 싸잡아서라도 좀 비판해도 된다고 보는 게 판사들이나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네. 오히려 범죄나 부정부패 비리가 드러나면 오히려 그거 감싸주기 바쁩니다. 저는 저 함익병 선대위원장 저 사퇴 안 하면은 정말 이 당에 저는 심대한 타격이 갈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함익병이 그 지난 대선에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 독재를 또 미화했다는 논란이 바로 일어가지고 거기서 빠졌었죠. 하루 만인가 그때도 예, 굉장히 바로 이제 신속하게 그랬었는데. 사라졌었죠. 이번에 또 이제 룸살롱 미화해가지고 또 빠질지는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그 함익병 본부장의 발언을 이준석 후보가 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요. 또 뭐 입 놀렸어 또? 직위원 일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그런 취지다. 요렇게 지금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그게 근데 뭔 소리예요? 아무리 저는 함익병 씨 얘기를 들어봐도 저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으면 저렇게 해석이 될까요? 대단하네. 아니 꿈보다 해몽인데 이건 해몽이 아니라 아예 다른 얘기를 써버리니까 굉장히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같다는 것만으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로 부정한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따져라라고 해석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원의 판사가 자기의 재판장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삼겹살과 소맥물고 먹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시간 만에 4시간도 안 돼서 바로 그냥 덜컥 그 사진이 나왔으면 이미 거기서 신뢰가 다 깨진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은 판사들이 룸살롱 가서 접대받는 게 나와도 문제 안 삼는 게 정부 철학입니까?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재판과 거예요.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청탁이 없으면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은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을 했죠. 남부지검에서 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 내 이제 가상 자산 범죄합동수사부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이해 안 된 건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 설명을 드렸고 그때 전부 아크로를 주목할 때 이제 제가 오늘 동시에 서빙고에 있는 D 아파트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 그 서빙고 D 아파트가 유경옥 씨 그 네. 자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불쇼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다뤘습니다. 우리 골목구멍 유주스 그래서 이걸 센터장 찾아가지고요.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많은 기자님들이 그 아파트가 어디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와서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포인트는 아크로는 별게 없을 거다. 왜냐하면 본인 집에 뭘 숨겨놓지 않았을 텐데 네. 그 비서나 다른 사람들 쪽에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크로에서 의외의 소득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한 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진에 뭐가 있었느냐? 행거에 보시면 이렇게 뭐 옷가게 같은데 어디 뒤에 이렇게 창고 같은데 열면 행거로 딱 있고 거기에 수많은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제품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잖아요. 진열 때처럼 그 사진을 하나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아크로에서. 그러면 과연 그 사진에는 이제 명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행거 같은 게 있는 곳이 어딜까? 아크로는 아니라는 거고 비서집도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 그게 과연 어딜까? 지금 그 소재를 검찰에서는 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명품들만 보관해 놓은 어떤 장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건 제 농담으로 추론드리면 굉장한 명품 같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걸 보관하고 한다 했을 때 남들한테 눈에 쉽게 띄는 데는 잘 안 했을 것 같다. 그럼 약간 기계스럽다는 뭐 사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한쪽에다 해놨지 않았을까? 이건 왜 농담으로 제가 추론이고요. 그 쫓고 있는데요. 퀸비코인 지난번에 잠깐 퀸비코인.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금 세탁 의혹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금 세탁 거기에 의혹. 이제 소위 주범으로 이제 돼 있던 사람들이 이모, 노모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나서 풀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고 하니까 나와 있는데 재밌게도 그 사람들이 김건희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깊게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이모, 노모 등등등. 그 다음에 건진의 그 저 처남 찰리라고 알려져 있죠. 김땡 외자입니다. 이름을 최근에 개명해서 김 DW로 이제 개명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들이 쭉 나와요. 지금 이 녹취록하고 해서 보면 쭉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뭐 직업을 밝히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한 명 등장을 해요. 성형외과는 아니고 김건희가 다니던 치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키우던 개가 있는데 그 개도 한 마리를 이제 김건희가 또 가져가죠. 입양, 분양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연계고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건진을 놓고 이 사람들이. 김건희가 계속 나오네 이름이.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결정적으로 지금 현직에 뛰고 있는 현직에 계시는
이제 국회의원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위원회도 국회의원의 보좌관 지금 그 국회의원 이름을 검색해 보면 보좌관이 한 명이 공란으로 있어요. 실제로 현재 그 보좌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코인을 상장할 때 상당히 도움을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4명이 기소돼서 구속되고 막 했는데 그 보좌관은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네. 이제 최근에서야 조사를 받는 것 같아요. 아, 그 보좌관이요? 예, 뭐 최근에서야 이제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실세로 알려진 사람의 보좌관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쭉 고구마 줄거리처럼 가다 보면 네. 꽤나 큰 게이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야. 여러 기자분들이 이미 취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는 단순히 건진의 자금 세탁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 그 보좌관한테 1억 6천만 개를 코인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상장 폐지되고 할 때는 아마 300억 이내로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끝나기는. 그런데 한번 가격으로 보자고요.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 270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억 6천만 개면 얼마예요, 돈이? 꽤 되죠. 그러니까 400억이 훨씬 넘네요. 뭐 그것만 해도 그죠? 1억 6천만 개에 270원 이렇게 해도 꽤 그것만 해도 한 400억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돈 계산은 제일 잘합니다, 네네. 이분이. 네. 그래서 그만큼을 하여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국 주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와. 뭐라고 그랬냐면 해킹을 당해서 못 줬다 이렇게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데 400억. 저는 그 부분도 고지점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와. 해킹을 당했다? 증빙할 수 있는 건 자기들밖에 없죠. 와.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 건하고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한 모듬이 있고 또 다른 모듬에서 뭐가 있냐면 대통령실에서 투자 자산운용사 대표를 채용을 합니다. 선임 행정관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미래정책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라고 이분 명함을 제가 받았어요.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 사람이 사칭한 건지 이건 다시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정확히 미래정책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쪽에 초대형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를 쭉 의뢰를 하고 탐문을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집단들이 다니고 그러면 그 자금 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 네. 그리고 그거의 최종적인 그러면 소유주 종착점은 누구일까? 그런데 마침 또 이제 뭐 캄보디아 관련해서 ODA 자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연계고리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뭐 제가 다 취재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기자도 아니고 전문적인 취재 스킬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다 제공을 하고 지금 같이 부탁을 드린 상태입니다. 현재. 이거 만약에 이거 나오면 이거 엄청 큰 사이즈네. 아마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이제 네. 코인은 물론 상폐가 됐지만 그 당시에 과정 현금화 한 게 있거든요. 거기 그 당시에 세게 현금화를 했어요. 세게 했어요. 실제로 상폐 전에 현금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런 자금들이 혹시 세탁이 돼서 네. 이런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뭐 리조트 이런 걸로 다닌 거라면 네. 요것과 요것이 다른 모듬인데 연계성이 사람 간의 연계성이 있거든요. 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분들께 지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 실세 의원의 보좌관이 받기로 했던 코인이 1억 6천만 개가 네, 넘는다는 개수가. 거잖아요. 네네. 400억으로 얘기해 주세요. 400억 가량을 그 보좌관이 상장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네. 받기로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좀 도와줬다고 400억을 받기로 했으면 몸통은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은 등락이 있으니까 뭐 일률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뭐 그게 처음에 이제 20원 뭐 이렇게 하다가 뛰기 10배 이상 뛴 거니까 이제 뭐 가격은 일률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개수는 뭐 그렇게 그 증언에 돼 있어요. 녹취록에 네. 보면은 다 그렇게 있고 이들이 그 건진의 그 처남이라고 하는 사람 등등 또 뭐 여러 등장인물들이 같이 이제 골프를 치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들을 팔고 현금화했고 했던 사람들이 현재 골프장을 2개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추적이 다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가격은 등락이 있으니까 뭐 400억이라고 한다면 몸통은 뭐 어마어마하겠네. 최소 뭐 한 그러게. 4천억 아닐까요? 그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그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와, 근데
예를 들어서 뭔가 돈을 주가 조작을 해서 내가 돈을 챙겼다거나 뭐 마약과 관련된 자금을 내가 챙겼다거나 만약에 예. 그렇다면 이건 반드시 이거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반드시. 그냥은 못 쓰죠. 그냥 못 쓰거든. 나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 네. 만약에 주가 조작을 누군가 했으면 저 돈을 어떻게 현금화 해갖고 자기가 가질까? 힌트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알아야 쓸 데가 없잖아요, 별로. 네. 아니 뭐 아무튼 뭐 특정인을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예, 예. 주식을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해서. 내가 갖고 이거 보통 사이즈가 아닐 거란 그렇죠. 말이야. 만약 그렇게 해서 갖고 갔다면. 요거 이제 댓글 팀인 것 같은데 보니까 평택에서 카페 하는 준우 아빠입니다. 쭈루룩 썼어. 그 소위 커피 원가 120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삼아서 쭉 돌린 건데 근데 이분이 조금 있다가 파주 산단사는 준이 아빠로 변해. 동탄사는 준수 아빠로 변했네.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15일에는 가족을 많이 꾸리고 있어. 그러니까 새집 살림을 새집 살림 일단 하고 새집 살림에서 있는데. 잡혔는데 네, 하여튼 이분 정체가 확인이 됐어요. 아 확인이 됐어요? 네, 새집 살림 정확하게 확인이 됐고. 요 새집 살림까지는 네티즌들이 찾았단 말이야. 예, 예. 그죠? 확인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찾아봤을 때 저희가 이제 기사 쓴 날은 20대 남성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3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 이름, 아 특정이 됐어요. 이름하고 주거지, 뭐 하시는 분인지까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나오면 요즘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뭐 지금 뉴스에서 방송 보시고 바로 연락 제보를 해주세요. 그래갖고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왔는데 본인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본인한테 네,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네, 이메일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데이비드 김이라고. 데이비드 김으로 연락이 왔는데 기사 좀 내려달라고 계속 그거 하시는데 이분이 그냥 어떤 분이냐고 보니까 그냥 일반 뭐 네티즌을 보기는 어렵고 부정선거 추종자. 고 황교안이 그 이끄는 그런 부정선거 모임 있잖아요. 거기 참여자더라고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참여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황교안이 이끄는 그 2030들 부정선거 추종 음모론자 추종자들 이더라고요. 그 무슨 딥스테이트인가?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를 믿는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약간 뭐 그런 약간 음모론 다 미국에서 넘어온 건데. 그런데 진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분이 이런 글을 썼을 때 국민의힘 측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치. 사전에. 네. 그럼 정말 큰 범죄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 댓글 부대거든요. 이게. 네, 댓글 보냈는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다고 쳐도 국민의힘 그 김문수 캠프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조작 글을 썼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 사람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가 내렸어요. 네. 논란이니까. 요 글 그대로를 김문수 후보가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봐라 이재명이 이렇게 다시 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마치 이 사람은 내가 이재명을 지지했는데 네. 아 이번에 커피 원가 발언도 보니까 이게 지철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 전체는 거짓말인데 근데 이제 준우 아빠도 아니고 준이 아빠도 아니고 준수 아빠도 아닌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같은 아이디 가지고 뺑 돌린 거야. 근데 이걸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평택에 살았다가 파주 살았다가 아니 성의가 없어 애들이. 동탄 살았다가 근데 이제 댓글 부대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딱 잡힌 거지. 근데 이 새집 살림 이상 더 나가려고 하다가 잡힌 것 같은데 이게 개인이 이렇게까지 한 거냐 아니면 소위 이제 팀장의 지시를 받은 지령하에 움직이는 댓글 팀이냐 요걸 파악해 보려고 하는 저희가 거죠. 얘기한 거는 저분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는 이 사람 글을 내렸는데 공식 캠프에 뉴미디어 소통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글을 가지고. 2,300개 카트를 받은 걸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네, 근데 단순히 개인이 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저 글을 세 군데 올렸는데 한 사무실에서 올렸습니까? 자기의 아니면 그 뭐라고 합니까? 스레드라고 하는 스레드 거기다가 이제 올린 거예요. 자기의? 사실. 예. 올렸는데 저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인용을 해서 카드 뉴스를 국민의힘의 그 캠프 김문수 캠프에서 만들어요. 카드 뉴스. 국민의힘이 그때 밀고 있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카드 뉴스를 하는데 네.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호 아빠인데 준호 아빠 지워버리잖아요. 지금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저 사람 글을 가지고 홍보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자기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전파를 지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서 몇 시에 집중적으로 해라. 라고 해서 저희가 이 보도를 했더니 한 날도 막 이게 임명장 신청해라 막 해갖고 댓글 뭐 팀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임명장 주는데 거기까지 문제는 없잖아요. 사실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한 건 합법입니다. 합법인데 저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면 저건 불법,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밝혔더니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 하는 얘기는 저런 카카오톡방 없다 우리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N번방 그때 저희 같이 공개했을 때도 아니, 뭐 반응은 똑같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가 나갈 거예요. 예. 저럴 줄 알고 저희가 저럴 줄 알고 그 카카오톡방 이미지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아직. 막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지금 이 참가자 중에 누가 뉴스타파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우린 들어가 있거든. 머리가 복잡해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자기가 카페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설정이 카페를 하는 사람인데 주변 카페 사장도 그렇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재명이. 그래서 원래는 그 이재명 지지자였다가 김문수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이게 다 소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전형적으로 시발단 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네. 이런 그 큰 스킴을 짜줘서 팀장이 쫙 내려주는 스타일인데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런 건지 아니면 혼자 그냥 자가 발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국민의힘 공식 선대위에서 땡겨가지고 쓰고 후보가 링크를 걸었으니까 의심되죠. 네. 근데 하여튼 거기서 했는데 공식 캠프에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서 단체 카카오톡 보내서 이런 이미지들을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악의적인 게시물, 허위사실 게시물을 만들어서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더니 실제 전파가 됐어. 페이스북 같은 데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카카오톡방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방 중에 한 명은 김문수 후보 본인이 들어와 있어요. 똑같네요. 본인이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N20번 방에 윤석열이 들어가 네. 있는 똑같습니다. 그 카드 뉴스는 김문수 캠프에서 만든 거예요. 이 SNS를 베이스로 해서 김문수 캠프가 만들었고 김문수 후보가 이거를 공개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거지. 그걸 지금 파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의 그 실체를 파악했는데 평택에서 근무하는 평택에서 가게 하는 사람 아니다. 충청권 사시고요. 충청권 사시고. 카페 안 하시고. 카페 안 하시고. 네, 다른 일 하시고요. 다른 일 하시고. 근데 직업도 나이도 다 특정이. 근데 이제 이분 주장은 이제 논란이 되니까 겁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계정을 다 폭파했어요. 근데 폭파하기 전에 해명을 한 것은 실제 인물들의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1인칭으로 각색을 해서 쓴 겁니다라고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그 당사자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평택 카페 하시는 또 준우 아빠도 알고 있고.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식으로 뭐 장난식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건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나오거든요. 선거법의 큰 죄죠. 네, 큰 죄죠. 예전에는 대형 교회에서 이런 댓글 부대를 조직해서 움직였습니다. 국정원에서 돈 받아서 맞아요. 사무실을 이렇게 꾸려줘요. 했지. 우리가 네. 시발단 잡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목사였는데 목사나 전도사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게 이슈니까 저런 거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 사무실을 운영했어요 따로. 그렇죠. 그러면 한 30명이 거기서 저걸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를 만들면 선대위에서 가져가서 저 똑같은 포맷으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돌리고. 그게 한 10몇 년 된 법인데. 근데 어제 국민의힘 그 김문수 캠프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게 만약에 공식 캠프의 단톡방이 아니잖아요. 그럼 더 문제예요. 불법 선거 사무소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게 돼요. 그런 거죠. 그럼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반론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대선에는 이 교회에서 국정원에서 많이 못 움직여요. 돈을 못 씁니다. 기업체에서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오비들도 잘 못 움직이더라고요. 잘 못 움직입니다. 돈이 안 돌아 돈이. 네. 그래서 저런 방이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잡으러 가야 돼 지금.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네. 예전에는 잡겠지. 예전에 우리가 시발단 고발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고소 고발해 가지고 김어준하고 저하고 저희들이 쫓겼어요. 이걸 고발하자. 우리가 이제 그 사무실 오랫동안 추적해 가지고 그 사무실에 사진이랑 그 사진 목소리랑 다 녹음해 가지고 빵 터뜨렸는데 그때 시발단이라고. 국정원과 대선 캠프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받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다 했었죠. 뭐 마약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개한 나라에서 마약 수사를 무마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 돈을 뭐 슈킹했다면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즈가. 한번 싹 돌려야지 또. 와, 난 궁금했거든. 궁금하다. 그 그렇게 벌 수 있다 쳐. 네. 그 본 거를 어떻게 자기가 써? 내가 궁금했는데 예. 힌트 주셔서 고맙습니다. 졸아요. 헌재에서 졸더니 지금 형사법정에서도 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규현 판사가 지적을 했죠. 그 오후 재판을 재개했는데도 눈을 감고 있으니까 피고인 주무시는 거 아니죠? 라고. 저런 한지만 작자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우린 매일 출근하는 줄 알았지. 출근은 하는 줄 알았죠. 그래도. 그러니까 출근도 밤새 술 먹고 회사 안 간 거야 한마디로. 그래놓고 뻥카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속인 거지 국민들을. 그래서 대체 무슨 낯짝과 정신으로 저기를 왔는지 기자들이 다 거쳐서 물어야 되는데 저희 뉴스공장의 박형광 기자가 네. 현장에 갔어요. 근데 박형광 기자가 아무도 못 찍은 걸 찍었더라고. 조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찍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하고 그 서버 시스템하고 자, 얼른 들어오세요. 여기를 알려주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업무에는 어쨌든 통화 수도꼭지를 이뤘다가 제가 저거 보면서 예리한데? 이거 예측 촬영 아니야. 그치. 졸 것이다. 절 것이다. 틀림없이. 그러면서 지켜본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예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진 않았고 오래 졸았어요. 예측 많이 졸았습니다. 많이 졸았어. 네, 거의 한 30분 조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거기를 왜 갔냐면 사과도 안 하고 이런 데 돌아다니냐 네. 물어봐야 되잖아 기자가. 그래서 박형광 기자가 영화 끝나자마자 막 뒤를 쫓아갑니다. 영상이 있어요. 봅시다. 아직까지 부정선거 다른 사람은 다 막는데 희한하게 박형광 기자를 안 막더라고 잘. 선거 때문에 개엄하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밀쳐내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박형광 기자만 옆에 가서 저렇게 말을 계속해. 제 코어가 셉니다. 좀 후에는 어깨빵 당하는 것 같던데. 교수님 부정선거 때문에 개엄하신 거 맞으십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덮으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야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싫고 선생님. 제발 좀. 아니 뭘 저분들을 다 지키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 선생님. 야, 히트네 선생님. 그러니까 뉴스타파 기자예요, 저분 그죠? 그렇죠. 네, 뉴스타파 기자하고 저희하고 둘이서 네. 붙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밀쳐내는데 답변 안 하고 갔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는 내가 몰랐네. 저도 모르게. 선생님. 그 이제 보디가드 분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씨라고는 못하겠고, 윤석열 씨라고는 못하겠고, 야라고 할 수도 없고, 아저씨 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러기 싫어가지고 선생님, 야. 탈당한 자연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저희 당과 관계 없는 분이다. 네. 비대위원장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저 말을 했는데 네. 저럴 거면 저 스탠스로 쭉 가야 되는데 윤석열 무관하다고 해놓고 바로 또 이어가지고 김건희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아니 갑자기 북치고 장구치고. 아니 상관없는데 왜 사과를 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관없는데 대신 사과할 자격은 어디서 온 거야? 바보 같은. 뭔데? 게다가 잠시 잊고 있던 김건희를 왜 자기들이 다시 일깨워줘? 계속 소환을 시켜요. 저는 도대체 이 바보 같은 태그 누가 짰는지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거는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모른다라고 이쪽에서는 막 사과하고 막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현장에 가도 조직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없으니까 사람이 안 모여서 초라한 모습만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청계천 그 CCTV 영상 봤잖아요. 저게 대선 후보가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하는 유세 이게 동원이 아니라 그 모인 현장에 온 네. 저게 절반 이상이 기자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유세 포기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후보는 거리 유세보다는 신문, 방송, 유튜브를 포함한 공중전과 전국 조직을 갖춘 직능단체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그리고 나서 대신 그 공백을 이제 몇 가지 액션 플랜 들고 나왔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부인 토론회. 네. 예. 바보 같은 전략인데 계속 포기를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배우자가 직접 또 나섰죠. 그렇습니다. 설란영 여사라고 해야겠죠. 국민이 알고 싶어 한다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자기들이 정한 택인 방탄유리 조롱하는 거 그것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영상 봅시다. 그렇게 더운데 조끼 입고 또 방탄 유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유시하는 이런 것보다야 차라리 감옥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안 좋겠나. 이게 이제 대선 후보 메시지인데 이제 정강훈 메시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말을 하면 응징하고 싶어요. 상대 후보 지지자들에게 응징하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하수의 캠페인입니다. 이 바보 같은 전략이거든요. 저거 방탄유리를 조롱하면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데 그 표가 되겠어요? 아 진짜 바보 같은 참 고마운 전략인데 저런 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 아 이거 꼭 대선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단 말이죠. 네. 메인 액션 플랜은 단일화예요. 단일화. 거기서 저런 바보 같은 조잡한 플랜들 몇 가지 있는데 다 소용이 없고 뭐 사과 부인 토론회 뭐 방탄 조롱하는 거니 뭐 김건희 사과 따위로는 뭐 어림도 없고 선거 유세도 택도 없고 그래서 단일화에 온이라고 있단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대놓고 그 특단의 대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특단의 대책은 이준석이다가 말하죠. 자, 이거 잠깐 들어봅시다. 특단의 대책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특단의 대책이 이준석입니다. 이게 무슨 선거 전략이 이래. 한덕수 같은 소리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준석 후보 만나러 갔죠. 네. 저희 어디예요, 저희가? 그 가천대였어요. 가천대 학식 유세 현장이었는데 거기에 찾았습니다. 자기 단일화 경험을 진솔하게 조언 드리고 싶어서 왔다 이거 아니에요. 손가락 자르고 싶었다는 그 얘기는 어디로 쏙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저건 쇼예요. 네. 이준석 후보는 평소 안철수 의원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무시합니다. 이건 뭐 정치권에서 다 아는 비밀도 아닌 사안인데 진솔한 이야기를 저기 기자들 옆에 불러놓고 무슨 진솔한 얘기해요. 다 쇼인데 실제 당권 준다는 기사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SNS를 통해서 폭로를 한 건데요.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말을 했어요. 관심 없다는 취지로. 이거 들어봅시다.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단일화를 할 것이라느니 아니면은 뭐 이준석이가 뭐 한 자리 받고 할 거라느니 이런 가설이나 동기 자체가 저희는 다 그냥 부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 여기서 단일화하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길 수도 없거니와 단일화는 이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길 수도 없거니와 근데 이기지 못하는 단일화는 후보만 사라지고 바보 되는 거거든요. 네. 당대표를 대체 누가 보장해 줍니까? 가방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 두 개였다. 근데 또 두 개뿐일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지어놨더니 두 개가 나왔고. 네. 그럼 세 개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렇죠. 그 두 개 다 교환했다. 예. 그 잃어버렸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요거를 이제 수행비서가 둘 다 교환했다는 거예요. 둘 다. 네. 예. 돈을 더 붙여서. 예. 이 정도 수사 진도면은 소환 후 구속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중요한 단독이 하나 나왔는데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했다는 겁니다. 노상원이 계엄 문건뿐만이 아니라 계엄령 문건뿐만 아니라 그 우리 그 최상목 대행이 뭐 쪽지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네. 그 문건이죠, 사실. 그 문건도 노상원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검찰 보고서예요. 검찰 보고서 나온 걸 보면 한겨레 단독인데 목차를 쓸 때 이 특수기호라든가 또는 네. 뭐 이응 표시를 특수 문자 중에 라틴어를 골라서 일부러 쓴다든가 이거는 뭐 본인만의 어떤 버릇이겠죠. 네. 또는 정렬 방식 또는 띄어쓰기 네. 또는 어떤 특정 단어를 쓰는 의미. 그렇죠. 네. 까지라는 거를 보통 한이라고 한이라고 쓰더라. 기타 이 노상원 문건을 뒤져보니 노상원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이 계엄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노상원이 작성했을 것이다. 이게 검찰 수사 보고서예요.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재에 나와서 그 문건 당신 작성했어요 하니까 내가 작성했다고 하다가 그 국회 측에서 근데 무슨 프로그램 썼어요? 답을 못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에. 관사에. 네. 예.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 이름을 모를 리가 있나요? 저건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김용현 의원을 보좌했던 전직 그 군인들이 김용현 의원이 컴퓨터 키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네, 실제 증언도 했고. 네. 저거는 다른 사람이 썼다고들 다들 생각했는데 그게 누굴까 참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노상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틀. 그러니까 노상원은 허드렛 일 혹은 그 허드렛 일이라기보다는 은밀하게 사람을 붙잡아서 죽여버리는 일 정도를 담당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설계자 그 정도라면 저는 매우 깊숙이 관여해서 김건희 씨하고도 알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그 명단을 전직 군인 혼자서 작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누굴 죽이고 살리를 그를. 혼자.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급의 걱정이 한동훈 죽여? 이런 건 누가 결정합니까? 감히 당시 여당의 대표인데 혹은 붙잡아가 죽여 이전에라도 유일하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만 잡아가는 거였어요. 명단에. 그런 결정을 혼자 할 수 없어요. 절대. 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